허샤오펑 회장은 신수안이라고 하는 참 찹찹하다, 좀 마음이 아리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반응, 너무 사랑 같다, 그래서 무섭다, 이 반응은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모든 엔지니어 또는 과학자들이 받지 못했던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샤오펑의 아이런이 이미 기술이라든가 문화서 쪽으로도 한 가지의 역사적인 분기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과장된 얘기라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11월 5일 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샤오펑이라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런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공개된 직후에 화제가 됐던 것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스펙이라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모델과 같은 캣워킹, 그리고 볼륨감 있는 상체와 힙라인, 그리고 귀의 윤곽과 또 등 뒤에 있는 돌출부 등으로 인해서 진짜로 여성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혹이 진짜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허샤오펑 회장이 그 다음날 직접 아이론 로봇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엔지니어들을 동원해서 가위로 아이론을 무릎 밑에를 다 잘라내고 그 상태로 그 안쪽에 있는 외피까지도 다 잘라내서 내부 골격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걷게 했죠. 그런 다음에는 이 등까지도 다 드러내고 그 상태로 무대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이런 기계 골격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또 그래도 의심이 나오니까 훈련받았던 영상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연기하는 거야였다가 이처럼 천과 그리고 감싸고 있는 외피 자체를 다 잘라내고서 내부의 골격까지 다 드러내니까 장애인을 쓴 거 아니냐, 즉 왼쪽 발이 절단이 된 그런 장애인을 쓴 거 아니냐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훈련 영상을 공개를 하니까 영상이 다 진짜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그런 반응까지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샤오펑 회장은 솔직히 마음이 쓰렸다, 중국어로 신수안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신수안하다, 만약에 우리 아이론이 해외 기업에서 특히 테슬라에서 나왔다면은 이렇게 힘들게 자르고 보여주지 않아도 박수와 환호를 받았을 것이고 주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을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겠죠. 중국 회사의 것을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하나의 큰 산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것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었던 AI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금 나오는 것은 허샤오펑이 아이론을 지난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 워킹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번에 상당히 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영화에서는 21세기 중반에 기후재난 이후에 인간은 감정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처럼 통증을 느끼고 사랑도 느끼는 그런 능력을 갖춘 로봇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로봇이 바로 소년 로봇 데이비드였습니다. 그 데이비드는 난치병에 걸려서 아들을 냉동 보존한 두 부부가 있는데 아들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로봇을 대체품으로 아빠가 가져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엄마가 처음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비드를 맞이하는 장면이었는데, 남편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과 닮은 로봇이 오면은 아내의 그리움이 좀 덜어지겠지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아내는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느꼈던 충격과 공포 그리고 거부감이 거기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포의 계곡이라는 개념으로 대입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1970년에 일본의 모리 마사히로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로봇이 인간하고 유사한 정도가 조금 낮을 때는 점점 더 유사도가 올라가면서 귀엽다, 재밌다 해서 호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너무 인간과 같이 똑같이 되는 임계점이 옵니다. 그것이 한 95% 정도 인간과 비슷하면 그 순간에는 호감도가 뚝 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반응이 밀어내는 그런 싫어하는 충격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마의 반응이었는데, 그랬다가 다시 100%까지 쭉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인간하고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호감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런 가정하는 이론이지만, 사실 뒤쪽에 100%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고 또 영화에서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입 메커니즘의 붕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직관은 저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성은 아니야, 저거는 로봇이야, 기계야 라고 말을 하니까 둘 사이에서 인지의 충돌 그리고 인지 부조화가 생겨나면서 뇌의 회로를 흔들어가지고 불쾌감과 공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진다.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보고도 싶고 기술도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지만 동시에 그런 존재가 진짜로 나타나게 되면 어떡하지? 감정 그리고 사랑까지 느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도 보내야 되나? 뭐 아니면 장례까지 나중에 죽으면 치러야 되나? 이런 비교적 무거울 수 있는 윤리적인 질문이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찾고 만드는 과정 자체를 도전하면서 큰 쾌감을 느끼지만 막상 진짜로 만들어내서 다가왔을 때는 그때 발생하는 사후 책임과 윤리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싶은 거죠. AI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가 바로 이런 점들을 제대로 파고든 것입니다. 이루고 난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영화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데이비드를 두려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받아들였죠. 근데 문제는 언제 나오느냐? 냉동 보관했던 친아들이 회복이 돼서 돌아온 다음에는 친아들하고 로봇 아들 사이에 질투와 경쟁 그리고 충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데이비드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버려져서 로봇을 죽이는 도살장으로 보내져 버립니다. 우연과 모험을 거친 끝에 이 데이비드는 살아남았는데 2000년 뒤에 인류가 멸종한 다음에 다시 깨어났죠. 그는 자기를 사랑했던 엄마의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하루 동안 엄마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하루지만은 그 데이비드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끝나죠.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또는 당신은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도 앞으로 느끼게 될 그런 심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실험 문제를 걱정하는 것도 그런 감정의 어떤 일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나왔던 샤오펑의 아이론 같은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나온 그런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용 로봇입니다. 여성의 가슴 그리고 여성의 그런 체형, 골반의 라인, 거기다 여성 같은 그 보행의 캣워킹의 유연함까지도 모두 다 샤오펑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 같다. 그래서 더 무섭다. 근데 이것을 이제 허샤오펑 회장은 신수안이라고 하는 참 찹찹하다, 좀 마음이 아리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반응, 너무 사람 같다, 그래서 무섭다, 이 반응은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모든 엔지니어 또는 과학자들이 받지 못했던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 아이론이 사람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AI라는 영화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언캐니 밸리, 공포의 계곡을 실제로 건드려버린 최초의 로봇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이언은 뛰어납니다. 알루미늄 대신에 탄소 섬유 골격을 썼고, 그래서 강도는 3배 강하고 무게는 40%를 줄였고, 이 로봇의 자유도는 82개의 전신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손에 22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거기다가 16mm급의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기술의 중요한 어떤 이정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샤오펑이 가지고 있는 5km까지 축척이 된 자율주행의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대모델, VLT라고 하죠. 그것과 또 실제 장면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보행 모델, 이것은 이제 VLA로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더한 이제 멀티모달의 VLM, 거기에 2250 톱스라고 하는 자체 칩의 이런 조합들은 전기차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샤오펑의 아이론의 등장은 중국발 휴머노이드 로봇이 처음으로 공포의 계곡, 인간의 그런 심리까지 건드린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샤오펑의 아이론이 이미 기술이라든가 문화서 쪽으로도 한 가지의 역사적인 분기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과장된 얘기라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에도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나 봤던 정말로 꿈을 가지고 추구를 했고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 회사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